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지금 당장요. 거기 들어있는 음식들이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죽이고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알게 됩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외래 진료실에 72세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경남 진주에서 2시간 넘게 버스 타고 오신 분인데 진료실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저 밥도 잘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시면서 진료대 위에 앉지도 못하고 보호자 팔을 꼭 붙잡으시더라고요. 손이 떨리셨어요. 3년 전에는 혼자 텃밭을 일구시던 분이, 직접 고추 모종을 심고 호박을 따시던 분이, 저는 그분의 식단을 여쭤봤습니다. 밥, 김치, 된장국, 가끔 생선. 딱히 굶지도 않으시고 일부러 가리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같은 나이 평균보다 무려 28%가 적었습니다. 드시는 건 맞는데 근육은 계속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먹는다고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50세 이상 한국인의 약 68%가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절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자기가 잘 드시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드시긴 드시는데 잘못 드시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틀린 거예요.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아궁이처럼요. 장작을 아무리 넣어도 불이 활활 안 타오릅니다.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아궁이 안쪽이 문제인 거죠. 밖에서 보기엔 멀쩡한데 안에서 뭔가 달라진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의학과 재활영양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 직접 만나 배웠던 어르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 밥상 위에서 효과를 확인한 음식 11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 장날시장에서 1,000원이면 삽니다. 어떤 건 지금 냉장고에 이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 드시면 오히려 근육을 갉아먹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언제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옆에 배우자분이나 자녀분이 계시면 같이 봐주세요. 혼자 아는 것보다 같이 알면 우리 가족 밥상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의학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증상은 생각보다 아주 일상적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된장찌개 냄비 하나를 드는데 손이 떨리고, 예전엔 훌쩍 올라가던 지하철 계단이 이제는 2칸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손주가 달려와 할아버지 안아줘 하는데 들어 올리려다가 허리에서 뜨끔 소리가 납니다. 다들 이거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죠?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40세부터 매년 근육량의 약 1%씩 잃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넘으면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60대가 되면 더 빨라지고요. 그런데 같은 70대라도 어떤 어르신은 혼자 북한산을 오르시고 어떤 어르신은 집 앞 편의점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이 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운이 다른 걸까요? 타고난 체질이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매일 뭘 드시느냐, 그게 결정합니다. 오늘 저는 근육을 지키는 음식 11가지를 차례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이거 드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왜 드셔야 하는지, 어떻게 드셔야 제대로 흡수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조심하셔야 하는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위부터 시작합니다. 계란입니다. 냉장고 안에 늘 있는데 정작 왜 중요한지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있으니까 드시는 거죠. 계란 흰자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주는 물질이에요. 영어로 류신이라고 하는데 미국 영양학회 저널 연구에 따르면 혈중 류신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야만 근육 단백질 합성이 시작됩니다. 그 농도를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에너지로 쓰이거나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아깝죠? 전주에 사시는 오순자 씨, 74세 어르신이십니다.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드셨는데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계란 매일 먹는데 왜 힘이 없죠? 였어요. 여쭤봤더니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매일 버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흰자만 드신 거예요. 아이고, 참.
이게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직접 올린다는 건 오래된 통념입니다. 2020년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건강한 성인이 하루 한두 개 섭취하는 건 심혈관 위험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노른자에는 비타민 D와 류신이 함께 들어있어서 흰자와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흰자만 먹으면 절반짜리 계란인 셈입니다. 물론 이미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루 한두 개 삶거나 스크램블로 드세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10위는 고등어입니다. 바다가 만들어준 근육 보약이에요.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 3지방산, EPA와 DHA가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는 걸 억제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그룹은 근육 손실 속도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낮은 게 아니라 확연히 달랐어요. 강릉에 사시는 박명순 씨, 68세.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면서 고등어 조림을 해 드신 지 15년이 됐어요. 혼자니까 반찬 많이 만들기 힘들고 고등어가 싸고 맛있으니까 자주 드셨다고 해요. 같은 동네 또래보다 걸음이 훨씬 빠르셔서 비결을 여쭤봤더니 글쎄요, 고등어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밥상 지혜를 과학이 뒤늦게 증명한 셈입니다. 주 2, 3회 고온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드세요. 뜨거운 불에 바짝 구우면 오메가3 일부가 파괴됩니다. 통조림 고등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트륨이 많으니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은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9위는 두부입니다. 장날 1,000원짜리 근육 보약이에요. 두부는 완전 식물성 단백질원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 기준으로 두부 100g당 단백질이 약 8g이 들어있어요.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식품입니다. 게다가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골밀도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해경 후 여성분들한테 특히 유효하다고 대한의학회 저널에서도 보고하고 있어요. 뼈와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식품입니다. 안동에 사시는 이정숙 씨, 71세. 고기가 소화가 안 된다고 오래 안 드셨던 분인데 두부찌개로 단백질을 보충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악력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두부가 이렇게 중요한 건 줄 몰랐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얼굴에 생기가 도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하루 반모에서 한 모, 150, 200g 정도 드세요. 순두부보다 단단한 두부가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김치랑 같이 드시면 발효균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두부김치, 두부찌개, 두부조림, 뭐든 좋습니다. 매일 드셔도 질리지 않는 게 두부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8위는 우유 또는 두유입니다. 우유의 유청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빠릅니다. 섭취 후 30, 60분 안에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올라가면서 근육 합성 신호를 빠르게 켜줍니다. 서울아산병원 노인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은 단백질의 흡수 속도 자체가 근육량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드시는 것보다 빨리 흡수되는 형태로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같은 단백질이라도 형태가 다르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 무가당 두유가 대안이 됩니다. 이소플라본과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단, 설탕 들어간 두유는 혈당을 올려서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마트에서 사실 때 꼭 성분표 확인하세요. 맛있어 보이는 두유일수록 설탕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공복에 우유 1컵 200ml면 됩니다. 두유는 무가당으로 하루 250ml 기준. 신장 기능 저하 어르신이나 유당불내증 심하신 분은 두유나 저유당 우유로 바꾸시되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고 드세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 중에 평소에 자주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댓글에 나는 두부파 또는 나는 계란파 이렇게 짧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음식을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주제를 만듭니다. 7위는 닭가슴살 또는 닭다리입니다. 닭가슴살은 퍽퍽해서 노인은 먹기 힘들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소화력이 약하신 어르신일수록 닭가슴살보다 닭다리살, 허벅지 부위가 더 적합합니다. 지방이 약간 있어서
씹기도 부드럽고 소화도 수월합니다. 단백질 함량도 충분하고요. 굳이 퍽퍽한 가슴살에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닭고기는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높아 근육 합성 효율이 뛰어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 자료를 보면 한국 노인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가장 부족한 끼니가 점심이었습니다. 아침은 그나마 계란이라도 드시는데 점심은 나물 반찬이랑 밥으로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점심에 닭고기를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고병철 씨, 76세,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제가 직접 식단 상담을 했던 분입니다. 수술하고 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그걸 막는 게 재활의 핵심입니다. 닭다리 삶은 걸 일주일에 3번 드시게 했더니 4개월 뒤 근력 검사에서 수술 전보다 수치가 오히려 올랐어요. 가족분들이 다 놀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주 3, 4회 삶거나 찜으로 드세요. 껍질은 제거하시는 게 포화지방 줄이는 데 좋습니다. 점심에 단백질을 집중 배치하시면 효과가 더 좋다는 거 기억하세요? 6위는 시금치입니다. 철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금치 하면 철분이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철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금방 피로해집니다. 이 증상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굳으면서 비명을 지르신 적 있으신 분들, 그게 마그네슘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또 시금치의 질산염 성분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 세포 에너지 효율을 높여줍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봄이 오면 춘천시장에 시금치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 풋내 나는 시금치 한 단이 1,000원 남짓. 아주머니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팔고 계시는 그 시금치요. 춘천에 사시는 윤선미 씨, 63세.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주무셨는데 마그네슘 보충과 함께 시금치를 매일 한 줌씩 드시기 시작한 뒤 2주 만에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금치가 수면제보다 낫네요 였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 100g 생것 기준으로 한 줌 정도입니다. 살짝 데쳐서 참기름 무침으로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두부랑 같이 드시면 칼슘과 마그네슘 균형이 맞아서 더 좋습니다. 신장결석 있으신 분, 와파린 드시는 분은 옥살산 함량 때문에 섭취량을 의사선생님과 먼저 조율하세요. 5위는 블루베리 또는 오디입니다. 근육의 청소부라고 부르고 싶은 음식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회복되면서 근육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50세 이상에서는 이 염증 반응이 너무 길게 그리고 너무 강하게 지속됩니다. 이걸 만성 저등급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게 근감소를 가속시키는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바로 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노화 연구에서도 항산화 식품 섭취가 높은 그룹은 근육 손실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는 게 맞는데 안 먹고 있었던 겁니다. 오디는 아시죠? 6월 장마철 전후가 제철입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시면 1kg에 5,000원도 안 합니다. 손이 까매지도록 따 드셨던 기억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 오디가 지금 여러분 근육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려두시면 겨울에 드셔도 안토시아닌 성분 손상이 적어요. 블루베리가 좀 비싸다 싶으면 오디로 대체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루 한 줌 100g 내외 요거트나 두유에 넣어 드시면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같이 들어가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생것과 효과 거의 같습니다. 4위는 귀리 오트밀입니다. 느리게 타오르는 장작 같은 음식이에요.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흰쌀밥처럼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성이 근육으로 아미노산이 전달되는 걸 방해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혈당이 불안정하면 근육으로 못 갑니다. 안정적인 혈당이 곧 안정적인 근육 영양 공급입니다. 대한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복합 탄수화물 섭취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고백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침에 흰쌀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이 되면서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진료하다 보면 멍해지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침을 귀리로 바꿨어요. 처음 2주는 맛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억지로 드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오후 진료 때 훨씬 맑은 정신으로 환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려준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을 제 몸으로 먼저 확인한 셈이에요. 아침 귀리 50g, 물이나 우유에 끓여서 드세요. 꿀 조금, 견과류 한 줌 얹으면 단백질도 보완됩니다. 흰밥 대체가 어려우시면 흰쌀에 귀리를 3:1 비율로 섞어 밥을 지어보세요. 처음엔 약간 어색하지만 2주만 드시면 익숙해집니다. 어르신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겨울 아침,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서 귀리죽 한 그릇을 드시는 장면. 김이 모락모락 나고 거기다 호두두어 알 얹고 꿀 한 방울 뚝 떨어뜨린 그 한 그릇. 그게 근육을 만드는 아침입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3위는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손바닥 위에 종합 영양제예요. 호두에는 오메가, 3가,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합이 근육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산화 손상을 막아줍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코호트 연구에서 하루 한 줌 25, 30g의 견과류가 노인 근감소 예방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장철에 어머니들이 호두를 깨서 김치 속에 넣으시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 옆에서 호두 까던 기억 있으신 분들 계시죠? 뚝뚝 그 소리. 그게 그냥 맛 때문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육을 위한 할머니의 지혜가 이미 거기 담겨 있었던 겁니다. 과학이 뒤늦게 따라간 셈이죠. 하루 호두 3, 4알, 아몬드 7, 8알, 소금 없는 무염 제품으로 드세요. 오전 10시, 혈당이 안정된 시간대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텔레비전 보시다가 손이 가는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이거 하나만 바꿔보세요. 신장기능 저하 어르신은 칼륨과 인 함량 때문에 일일 섭취량을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2위는 소고기입니다. 비싼 부위 아니어도 됩니다. 소고기는 단백질과 함께 크레아틴, 철분, 아연, 비타민 B12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조합이 중요합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의 즉각적인 에너지원이고 50세 이후 근력 유지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 저널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근력 저하와 신경기능 저하가 동시에 옵니다.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 이게 B12 부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소고기는 비싸다, 소화가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둔살, 사태 부위는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장조림으로 만들어 드시면 며칠 동안 밑반찬으로 드실 수 있어요.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냄비에 넣고 오래 삶으면 되니까요. 목포에 사시는 천복순 씨, 69세. 혼자 사시는데 고기가 부담된다고 오래 안 드셨어요. 딸이 주말마다 올라와서 사태 장조림을 만들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근력 측정에서 처음으로 정상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때 그분이 우셨습니다. 딸도 울었고요. 진료실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음식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 2, 3회, 한 번에 60, 80g, 장조림, 국거리, 찜으로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고기 드시는 날은 채소를 풍성하게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위입니다. 1위는 연어입니다. 50대 이후 최강의 근육 음식이에요. 연어 하나에 뭐가 들어있냐고요? 완전 단백질, 100g당 약 25g, 오메가, 3로 근육 염증 억제, 비타민 D로 근육 세포 수용체 활성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까지.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식품이 연어 말고 또 없습니다. 근육을 위한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 D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한국 노인의 70% 이상에서 나타난다는 건 질병관리청 2022년 자료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70%입니다. 10명 중 7명. 어르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그분도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도 합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져다 줘도 문이 잠겨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연어의 비타민 D가 그 문을 열어줍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될까요? 78세이십니다. 몇 년 전부터 연어를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게 했어요. 처음엔 비싸다고 사양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병원비 한 번이 연어 몇십 팩 값이에요. 대형마트 연어 스테이크 한 팩이 6,000, 7,000원이면 두 끼가 됩니다.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지금 어머니는 혼자 시장도 다니시고 손주들 손잡고 동네 산책도 하십니다. 작년에는 경주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불국사 돌계단을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 2회, 한 번에 100, 150g. 생연어, 훈제연어, 연어구이 다 됩니다. 레몬즙을 뿌리시면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와파린 드시는 분은 오메가 3과다 섭취 시 출혈 위험이 있으니 주치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이제 11가지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외우기 힘드시죠?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아침엔 단백질, 낮엔 채소, 저녁엔 생선. 아침은 계란, 귀리, 우유로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세요. 점심은 두부나 닭고기에 시금치를 곁들여 근육을 유지하고 염증을 억제하세요. 저녁은 연어나 고등어 한 사나를 채우세요. 이 패턴을 일주일에 4일만 지키셔도 3개월 뒤 몸이 달라집니다. 물론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식후 20분 산책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으로의 영양 전달을 돕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가 노인 근감소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헬스장 안 가도 됩니다. 동네 공원이면 충분합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도 됩니다. 매일 나가기 힘드시면 일주일에 5일만이라도 드세요. 두 번째, 단백질은 3끼에 나눠 드세요.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한꺼번에 많은 단백질을 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3끼에 고르게 나눠 드셔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근육 합성 효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침 계란, 점심 두부, 저녁 생선. 이 리듬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수면 7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나와 근육을 보수합니다. 낮에 드신 단백질이 밤에 근육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마루에 누워 TV보다 주무시는 것, 이제 그만하세요. 침대든 요든 제대로 누워서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번째, 술은 근육의 적입니다.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직접 억제합니다. 대한내과학회 자료 기준 하루 2잔 이상의 음주는 50세 이상에서 근육 손실을 가속시킵니다. 소주 한 잔은 괜찮다고들 하시는데 매일 마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끔 드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매일 마시는 습관은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햇볕을 하루 15, 20분 쬐세요. 비타민 D는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얼굴과 팔뚝에 햇볕을 쬐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보충법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 맑은 날은 꼭 나가주세요. 시장 가는 길에, 우체국 가는 길에 잠깐 팔 걷어붙이고 햇살 받아보세요. 그게 공짜 보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대부분 안전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경우에는 먼저 확인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들어주세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 유청 단백질, 견과류,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하세요.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과 인, 단백질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좋은 음식도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섭취량을 먼저 상의하세요. 와파린 등 혈액희석제 드시는 분, 연어, 고등어처럼 오메가, 삼가 풍부한 음식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세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 계란 노른자 섭취 여부는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 종류와 본인의 수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를 조절 중이신 분, 귀리나 과일류를 드실 때 혈당 변화를 꼭 확인하세요. 건강한 음식이라도 드시는 양과 시간에 따라 혈당이 예상보다 오를 수 있습니다. 소량씩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생연어나 견과류는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어는 살짝 익혀서, 견과류는 잘게 다져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나눠 드세요. 저녁에 몰아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연어, 고등어, 계란. 이 세 가지를 일주일에 번갈아 드세요. 이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셋째, 먹는 것과 함께 하루 20분 걷기. 반드시 함께입니다. 음식만으로는 반쪽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있으시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나 노인의학과를 찾아가세요. 3개월 사이에 체중이 3kg 이상 빠진 경우, 손 악력이 눈에 띄게 약해진 경우, 이유 없이 자꾸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는 경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겁니다. 자신을 챙기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니까요. 그 마음이 첫걸음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공원 가요 할 때, 할머니, 같이 시장 가요 할 때, 허리가 아파서 대신 그래, 가자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위해 오늘 밥상 위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냉장고 문 열고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구독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먹어볼게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가족 곁에서 건강하게 계세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